11월 14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 전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오는 25일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그 재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것이 정치적인 주장이 여러 가지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 전체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주로 민주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많은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에 대한 재판 전국, 이 부분을 앞두고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이재명 가족에 대한 1심 재판 전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학 수능 시험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입시가 되면 언제나 날씨가 추웠는데 올해는 따뜻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남미 순방에 나섭니다. APEC 정상회의 등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들과 이 정상회의를 갖는데 한미일 정상회의도 가질 예정이고 한중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의 이 공천 개입, 이게 어디까지냐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모두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또 김종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다. 당연히 공천 심사를 했던 윤상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드러날 거냐라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소위 김영선 전 의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선의 경남 공천을 놓고 당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영선 이 공천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 다른 건 명태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공천에 이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 부부는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지금 이 김영선 공천을 누가 했느냐, 경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게 가려질 것이다. 이게 윤상현이나 이준석에게 있느냐 또는 김종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 개입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까지로서는 김건희 여사 개입 부분은 인사 이 관계를 맺어왔다, 부적절한 관계다, 이런 정도고, 직접적인 이 공천 개입 문제는 당에서 당 관련되는 사람들이 주로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명태균이 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부분들, 이 공천을 매개로 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재판 전국을 앞두고 또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이 논란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걸 두고 또 친윤 일부, 또 친한과 친윤의 또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소위 당정 원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또 당원 게시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당원 게시판 이 부분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비방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다. 여기에 굉장히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한동훈 대표는 아니었다, 이거 다른 사람이다. 그 비방글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유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신문에 난 이런 칼럼을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한동훈도 있고 한동훈 가족 이름도 있다.
이걸 놓고 지금 친윤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당무감사를 하자, 경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깔끔하게 밝히자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관계된 건 전혀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지금 회원으로 아직 가입도 되지 않았다. 전혀 아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 당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전국이다. 당정 원팀으로 이재명의 재판에 대응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당무감사를 할 것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경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이제 고발인 조사를 어제 했습니다. 착수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 누군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냐. 이제는 뭐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 송재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팩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표 본인은 전혀 아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친윤 일부들도 이게 함정이 될 것인지 이게 어디로 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워낙 유치한데 굉장히 많은 글들이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데 성만 공개가 되죠. 그런데 이름을 치면 모두가 이 올린 이 게시글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시스템 오류,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비밀도 지켜지지 않았고 한동훈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공작을 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쪽에서 공작을 한 것이냐? 공작의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쪽도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친윤 쪽도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당정 갈등이 빚어질 그런 조짐, 이간질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비롯해서 친윤 일부입니다. 당무감사를 일부 제한적으로 당무감사를 하고 경찰 수사는 어차피 일어나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당무감사를 해서 빨리 이 밝혀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 전국이긴 하지만 여기에 질질 끌려갈 수는 없다. 어차피 친윤 일부에서 이걸 문제 삼고 한동훈 공격에 나선 만큼 지금 이걸 가지고 당정 갈등 또는 뭐 친윤 이 친한 대결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적으로 당무감사를 해서 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밝혀지면 이 불똥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됐든 뭐 친윤이 됐든 친한이 됐든 일단 한동훈 대표는 관계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한동훈 대표도 모르고 친윤 일부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걸 공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밝혀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냐,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이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의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뭐 제3자 추천도 포함시키겠다. 내용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법은 전체로 위헌입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 선택은 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특검법은 위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특별감찰관을 의원총회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또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걸 생중계를 하자. 민주당에서는 생중계를 반대하는 이게 충돌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어제 생중계를 불허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재판부가 여론의 정치권,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압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 이런 예상들도 합니다. 생중계를 허가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라는 기준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끼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중계는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가 피의자의 권익 또는 공익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거짓말 2가지 한 것이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생중계가 불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이 대통령급도 아니고 또 이 혐의가 선거법 위반 정도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중계를 불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생중계를 주장한 것이 좌절됐다. 그래서 뭐 민주당의 지금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의 재판부 압박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생중계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이재명의 저 무력 시위, 무력 집회,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겁박하지 않는다. 생중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무죄를 주장하고 이 무력 집회를 열고 있다. 생중계를 하는 것이 이재명으로 보나 누구로 보나 좋은 것이 아니냐.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그래서 이 생중계를 가지고 이재명의 저 무죄 주장하는 저 무력 집회에 대해서 대응 방안, 대항 방안으로 이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되나 성사되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이게 생중계가 불허된 것이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건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그런 주장들은 거의 현재로서는 거짓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김혜경의 1심 선고 오늘 있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위정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두고 여야 모두 한쪽은 무죄다, 한쪽은 징역형이다, 뭐 많은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런 전망들도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서로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규모 이 집회 동원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산하기관에서 이 비행기 표도 끊어주겠다, 뭐 각종 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재판을 두고 이 재판부를 겁박도 해야 하고 이 자신의 정치적 힘도 보여줘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를 달래기도 해야 합니다. 재판, 이 사법부의 예산을 높여주면서 올려주면서 이 재판부에 좋은 뭐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이 그만큼 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전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태롭다, 탄핵을 당할 정도다. 그렇지만 이재명 자신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금 이걸 재판부에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은 대통령급의 어떤 지금 현재 힘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할 만한 자질이 된다라는 걸 지금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은 자신의 입으로는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고 각종 뭐 중도로의 확장, 뭐 금투세도 받아들이고 이런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딸들을 동원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겁박하는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태롭다라는 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한편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급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걸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정부는 굳건하게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정 원팀도 중요하고, 이 뭐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직격탄을 연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게 될 이 특검법에 대한 표결, 특별감찰관, 이 논쟁도 거기에 이제 연장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가 위태롭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깜이다. 지금 이런 서로 이미지 싸움, 재판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인 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형량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은 형량입니다.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벌금형.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끝장이 나느냐 살아남느냐입니다. 이 형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엇갈리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혜경입니다.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입니다. 10만 4천 원,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다. 검찰이 3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혜경과 배소현, 조명현 등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은 재판 막판에 이 배소현과 뭐 서로 마주보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사실은 인정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10만 4천 원으로 조명현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겁니다. 배소현이 지시를 한 것이고, 특별히 배소현이 지시하지 않아도 그런 이 법인카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경이 쓰는 걸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조명현이나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수천만 원의 그 법인카드로 살림을 사는 것도 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곧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10만 4천 원 법인카드로 쓴 이 김혜경의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배소연의 재산 80억 원, 이게 이재명이 숨겨놓은 재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자금 출처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김혜경은 이런 식입니다. 자신은 몰랐다. 이건 법인카드로 결제해서는 안 되는 건데 배소연과 조명현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자신은 몰랐다. 배소연은 그게 김혜경이 모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느냐 들여지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10만 4천 원 법인카드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지금 이재명 부부가 쓴 경기도 법인카드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은 사실 2달 전에 끝날 것이었는데 재판부가 금융자료를 제출해라 모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김혜경이 쓰는 돈, 살림을 살고 이렇게 선거법 위반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배소현, 조명현이 결제를 하도록,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10만 4천 원도 결제가 된 겁니다. 이때 별다른 지시가 있었느냐? 배소연, 조명현 모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해서는 안 되는데 조명현이 공익제보자죠. 이렇게 결제를 한 실수가 일어난 것이다. 김혜경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이미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걸로 습관적으로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혜경이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마지막에 김혜경이 자신이 재판, 이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전혀 먹혀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벌금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이 김혜경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이게 내일 이재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25일 위정교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김혜경 이건 수원지법이고 내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중앙지법입니다. 또 위정교사도 중앙지법입니다. 같은 중앙지법 안에서도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 선고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은 데는 이 판사들의 생각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되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은 오늘 수능일입니다. 이 대학 입시와 같은 것이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선거법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아야 뭐 배지가 날아가고 이 출마 자격이 없어집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은 실형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벌금형만 받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 입시처럼 정치인에게 있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판사들이 참 이 정치적으로 뭐 국민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이 재판을 놓고 선고 기일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선거법 위반부터 먼저 선고를 내려보라. 그리고 위정교사 재판 이 선고를 내리겠다. 지금 이게 읽힙니다. 이 김혜경의 1심 선고 오늘 벌금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걸 놓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도 100만 원 이상형을 노리고 또 변호사 측, 이재명의 변호사 측도 언제나 이런 일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들게 되면 100만 원 이하를 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선거 때문에 또 자신의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었습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걸로 선거법에 걸렸는데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위정교사까지 했습니다. 성남시의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검찰은 이 기준을 100만 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검찰은 이거 징역형이냐 아니냐. 이재명은 지금 가중처벌 요인이 차고 넘친다. 이럴 경우에는 징역형이다.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의 어떤 전략, 생각입니다. 이건 국민들 앞에서 지금 100만 원 벌금형이냐 이걸 가지고 논하지 말자. 이건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렇게 보자. 그 이야기를 검찰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 이재명의 그 변호사들 전략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100만 원 이하를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간의 거짓말은 있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다. 선처해달라. 이런 전략으로 나갔다면 벌금형을 놓고 지금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었습니다. 위정교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징역형이냐 아니면 벌금형이냐 무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기준은 징역형이냐 아니냐입니다. 100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입니다. 이 벌금형은. 1000만 원, 1500만 원이냐. 이게 이 판별이 나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형량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재명에게 더 심각한 것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뭐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몰라도 또 징역형이라도 뭐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법정 구속까지 걱정해야 될 것은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를 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사법방해를 할 경우에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25일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엄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더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위정교사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면 당장 민주당은 뒤집어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재명으로 다음 대선 갈 수가 없지 않느냐. 434억 원 토해내야 하지 않느냐.
당장 민주당은 뭐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올인을 했는데 이러다가 당도 망한다. 그 다음에 위정교사가 덮칩니다. 위정교사는 이게 인정이 되면 곧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지금 위정을 교사해서 그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이걸로 이재명은 재판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가 지금 1년 6개월 징역형 이상입니다. 이재명은 이건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위정교사.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기는 당장은 정치인에게 뭐 선거법 위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당장 법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것은 위정교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생중계가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생중계를 해달라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저 무력 시위, 집회, 저 무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김혜경의 1심 선고 오늘, 이것과 내일 이어지는 이재명의 1심 선고, 또 25일 위정교사, 이건 거의 같은 분위기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형량에서도 내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냐 아니냐가 문제될 뿐입니다. 위정교사는 징역형입니다. 이건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재명은 뭐 돈을 풀어서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사법부가 재판해 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적인 추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